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말과 그리고 3.1절 대체 휴일을 합쳐서 3일 동안의 짧은 연휴였죠. 그 연휴 동안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생각보다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화력으로 이란을 연이어 공습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공습 3일차죠. 공습 첫날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이란 수뇌부들을 동시에 제거를 함으로써 시장에서는 전쟁이라는 큰 이슈가 발생은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히려 반등도 나왔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장 나름대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가 욕망의 크립토 영상에서 올려드렸듯이 조기 종료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지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장기화에 대한 리스크도 남아 있고요. 또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야기했던 지상군 투입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또다시 조기 종료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예전 아프간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떠올리게 하면서 또다시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조정을 크게 받았었죠. 그리고 마감을 했고요. 그 마감 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정규장으로는 어젯밤 개장했던 미 증시는 공식적인 시장의 첫 반응을 보이는 장이었고요. 생각보다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S&P 500과 나스닥은 반등을 했죠. 물론 그 전에 프리마켓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일 종가보다도 밑에서 시작은 했지만 다시 종가를 넘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암호화폐 시장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제 밤과 새벽에 발표되었던 구매 관리자 지수 PMI 관련해서 제가 보는 법과 그리고 어떻게 수치가 나왔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리플 투자자분들께 당분간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핵심만 말씀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CNN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벌인 전쟁이 3일째가 되었고요. 오늘 새벽에 연설을 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이었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오전 11시 정도 됐을 겁니다. 이번 연설 핵심적인 사항은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러면서 예상보다 종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지도부와 대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죠.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연설 이후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이란 공격의 큰 물결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지금 공격보다도 훨씬 더 큰 공격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지 상황을 보면은 이란과 대리 세력들이 걸프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격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대사관도 공격을 받았고요. 또 이라크에서도 공격을 받았고요. 바레인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뿐만 아니라 헤즈볼라까지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국무부가 미국 시민들에게 중동에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중동을 즉시 떠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란도 반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CNBC의 뉴스를 보더라도요.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 드론 공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고요. 리야드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죠. 미국의 공격도 거세고요. 이란의 반격도 거세기 때문에 점점 사상자가 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전사한 미군은 6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많고요. 이란은 훨씬 많죠.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요. 알자지라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정부의 국영방송이죠. 약간 친정부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터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언론이긴 하지만요. 유일하게 이 중동이라든지 아랍권 현장을 가장 근접해서 취재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취재력을 또 보여주고 있죠. 서방 언론이 접근 못하는 지역에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요. 어쨌든 이때는 미군이 4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이란이 555명, 이스라엘이 10명 정도 사망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란은 바레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9개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한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의 군기지 활주로도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란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가 테헤란이죠. 지금 이라크라든지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그나마 사우디아라비아는 뒤쪽에 있기 때문에 피해가 좀 적은 편이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드론 및 미사일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현재 생각보다 이란의 반격도 거세기 때문에 호메네이 등 수뇌부가 대거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반격도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고요. 자, 버티기에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험준한 산악 지역으로 한 절반 정도 이루어진 넓은 국토가 천연 요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장기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좀 불안감이 남아있죠. 더군다나 이번 555명 사상자 중에는요, 초등학교 학생이 대거 포함되어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자, 어쨌든 투자자 관점에서는 물론 전쟁이 빨리 끝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전쟁이 하루씩 늘어날 때마다 사상자는 물론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간이라는 비용,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파장으로 인해서 손실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텔아비브에서도 자, 이렇게 피해 사항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란의 반격에 의한 피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바레인 마나마에서도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어쨌든 크게 반등이 일어날 시그널로는 당연히 전쟁의 종료가 되겠죠. 전쟁이 곧 종료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시그널은 새 지도부와의 대화가 될 수 있고요.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목표로 한 작전을 완전히 완료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일단 전쟁이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또는 이란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주요 거점을 장악을 하고요.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붕괴하거나 또는 중립 입장을 표명한다면 이 또한 전쟁의 종료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비상금 제외하고 XRP 같은 경우 최대한 비중을 실어야 되겠죠. 그때는 비중을 실어야 되는 때고요. 반대로 전쟁이 종료가 아니라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는 또 시그널도 있겠죠. 혁명수비대가 붕괴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하면서 전 정부를 옹호한다면 이 부분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피해가 계속해서 극심해지면서 언론 악화라든지 또한 이란의 피해, 주변국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세계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어차피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은 오히려 시작을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계속되는 희생과 이 비난에 대한 부분도 중간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만은 또 없는 상황입니다. 맞기 전에 무서운 거지, 일단 맞고 나면은 기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10대를 맞아도 한 대는 치겠다라고 한다면 순순히 말로 해서 듣는 관계는 끝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 여전히 조기 종료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깊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다시 갑작스럽게 크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방향이 불확실할 때는 가장 좋은 게 바로 일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요. 자,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게 4에서 5주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연설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안은 이런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까지는 본격적인 반등도, 그리고 시장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닌 계속해서 변동성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현금 보유와, 그리고 크게 어떤 이슈들이 나오면서 위아래로 큰 변동성을 부릴 때는요, 저는 한 5% 이상 무난하게 잡고, 상단에서는 비중 축소, 하단에서는 다시 비중 확대, 이런 대응을 해가면서 전쟁은 어쨌든 끝나긴 끝나죠. 그때까지 버틴다면은 이렇게 약세장에서도 추가적인 시드 없이요, 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면 이때 열심히 모아뒀던 수량이 한꺼번에 여러분들 수익으로 바뀌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딱 얼마 유튜브 정책사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림으로 웬만한 건 다 표시를 해드리고 있죠. 그거 참고하셔서 내가 좀 손이 빠르고 바로바로 정보도 빨리 받아보면서 좀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 박스권을 좀 좁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내가 좀 손이 좀 느리고 좀 여유 있게 빨리빨리 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박스를 좀 크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향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건 공통 상황이죠. 전쟁 종료의 시그널이 왔다 그러면 최대한 비중을 늘려야 되고요. 정말 이게 심각한 장기화로
또는 생각도 못한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확전이 되어간다 이러면요, 지금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런 상황이라도요, 최대한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 50% 이상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냥 있으면 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되니까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요. 일단 반 이상이라도 비중 덜어놓고 현금을 확보를 해놔야 쭉 빠졌다가 여기서 다시 현금을 채워 넣어서 비중을 늘려야 그나마 자 이렇게 내려갔을 때도요, 평단가 낮추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꼭 공통적으로 그 시그널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정책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매수하세요라는 이야기 잘 못 드리는데요. 대신 그래서 방향성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또 시간 차가 있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는 데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또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또 바뀌죠. 그래서 영상보다 빠른 속보라든지 이슈 빠르게 받아보시고요. 또 이와 관련된 영상에서는 유튜브 정책상 말씀드릴 수 없는 이런 단위까지의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소통방 입장 방법은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 누르시면 바로 신청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 앞으로 남은 이슈 함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단가 낮추고 수량 늘려가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랠리가 오면요, 충분히 그동안 이 시간 버린 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받으실 수 있고요. 자,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자, 비트코인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보시면은 5%씩 3%, 5%씩 움직입니다. 자, 이런 변동성들 여러분들 그냥 놔두기에는 좀 아깝죠.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기준선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5% 정도 이상 차이가 날 것 같다. 비트코인은요, 3%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대응을 통해서 비트코인 최대한 수량 조금씩이라도 계속 평단가 낮추면서 늘려가시길 바라고요. 자, 리플, 비트코인,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당분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PMI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간단히 드릴 건데요. 자,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느라고 좀 시간 조절을 좀 못했는데요. 자, 어제 11시 45분에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2월 달에 발표가 되었고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또 발표가 되었죠. 자, 우리가 보통 이것을 PMI라고 하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함께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자, 제조업이 붙었죠. 뒤에 나가면 비제조업 나중에 또 발표가 되고요. 자, 보시면 이게 두 가지죠. 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밑에 보시면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는요 다 PMI이긴 한데요. 이거는요 S&P 글로벌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것은 ISM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자, 출처가 나와 있죠. 자, 여기도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자, 출처가 다릅니다. 자, ISM 그 차이고요. 물론 가중치가 다르고 조사 범위가 다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흔히 자, 이전 수치 그리고 예측 수치 그리고 실제로 발표된 수치를 참고를 하는데요. 보통은 자,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된다. 50 미만이면은 경기가 위축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이 PMI 같은 경우에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즉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요. 현장의 느낌이 가장 빨리 전달이 되고요. CPI라든지 PPI 같은 경우는 후행성이죠.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이 ISM 같은 경우에는 자, 50 기준이 아니라 47.5가 기준입니다. 자, S&P 글로벌 PMI를 보면요. 자, 이렇게 국가별로 쫙 되어 있고요. 자, 말 그대로 좀 더 글로벌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자, investing.com에서 보는 이 수치는요. 보시면 미국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미국 관련된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미 증시라든지 채권 그리고 미국의 데이터가 암호화폐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보면 좋겠지만 그나마 하나만 참고하라면 미국 거를 보는 게 가장
그래서 미국 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고요. 자, 보시면 뭐 이집트도 있고, 자, 사우디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죠. 그렇게 여러 나라가 다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 똑같은 게 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영문도 제공하지만, 자, 각국의 언어로도 제공을 합니다. 자, 코리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길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각국의 언어로 또 PMI를 조사해서 관련된 데이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별도로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미국 제조 PMI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수치만 보고 판단하면은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기는데요. 단순히 50보다 좋으면 경기 확장, 50보다 미치면 경기 축소. 자,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제대로 된 해석이 될 수가 없고요. ISM PMI를 예로 들어드리면요. 보시면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 제조 PMI 같은 경우 눈여겨봐야 될 게 고용 부분은 좀 낮죠. 물론 뭐 47.5 이상이면은 확장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낮고요. 재고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자, 이 물가, 자, 이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달에 59에서 70.5로 크게 올랐죠. 보통 70 이상이면은 연준이 개입을 할 정도로 인플레이션 스파크와도 좀 관련성이 있는데요. 자, 관세가 지금까지는 크게 물가를 자극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자, 이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관세가 전달이 되고 있는 지연 효과로 지금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금리 인하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밑에 해석이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ISM 제조 PMI 헤드라인만 보면요. 어쨌든 52.4 무난하게 나왔죠. 하지만 자, 가격 부분이 크게 지난달에 비해 크게 상승하면서 이 부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6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일단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요. 자, 계속해서 아까 그 항목 중에 이 가격이 65 이상 계속 이제 유지를 하게 되면요. 자, 이 부분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인상할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자, 제가 모니터링 해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PMI 관련된 이야기, 상식적인 부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PMI 보실 때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드렸고요. 나중에 제가 또 PMI라든지 CPI, PPI 관련된 이런 지표들 보는 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자, 예를 들면서 따로 콘텐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욕마인 크립토 오늘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은 자, 이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1900대 지금 가격대에 올려드렸죠. 자, 정고점 가게 되면은 비중 축소 현금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 25% 아무리 못해도 25%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50% 비중 현금 비중 꼭 유지하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이거 안 되셔도요. 앞으로라도 대응 함께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자, 실제로 그래서 자, 여기서 5% 10% 이것도 작지 않지만요. 소액으로 매일매일 한 10% 정도 수익을 보게 되면요. 이 부분 꽤 큽니다. 제가 욕망의 크립토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일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늘 오전에도 10% 수익 내서요. 오전에 빠르게 정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야망의 크립토에서도 제가 신규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안내 보시고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야망의 크립토에서는 신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원데이 코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원데이 코인은 하루에 딱 한 종목씩 나가고요. 매수 매도 손절가를 여러분들께서 본 업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전에 한꺼번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한번 수익을 내보시고요. 원데이 코인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문자로 원데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원데이 코인은 물론 소통방 입장과 백일의 기적, 무료 종목 상담, 실시간 대응 문장까지 간편하게 클릭만 하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TV나 PC로 시청하신 경우에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선택 버튼이 나오고요. 구독자분은 평생 무료고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